이번 영상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손절매 방법과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손절매하는 기준으로 삼는 이 조합 손절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몇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우량 대형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인데 중대형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자칫 손절매라는 방법을 빨리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큰 손실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NC소프트도 단기간에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. 뭐 단기 고점에서 20% 30% 그렇죠. 뭐 20%가 넘는 30%가 넘는 이런 하락이 나오고 뭐 LG화학도 단기간에 고점에서 이렇게 거의 20% 중반대까지 그냥 며칠 만에 쭉 빼버리잖아요. 그렇죠?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. 한순간에 그냥 20% 이상 하락은 그리고 금요일날 한국조선해양도 느닷없는 10%,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죠. 느닷없는 20% 중반짜리 하락.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간의 급락도 이렇게 30%짜리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중장기 투자자들이야 뭐 손절매라는 것이 뭐 해당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뭐 경쟁사가 등장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잡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같은 이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이 손절매는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이 단기 트레이더, 뭐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 또는 데이 트레이더들 또는 스윙 투자자 이런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이 손절매를 통해서 내 계좌를 얼마만큼 큰 손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. 그런데 이 손절매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. 왜?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손절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내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손절매는 반드시 이 수익과 손실, 이 본인의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트레이딩 기술이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심법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. 그렇죠? 왜 어렵냐? 만약에 손절매 기준에 도달했습니다.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손절매 기준에 도달한 이런 하락으로 매도를 했습니다. 손절매를 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그 하락이 일시적 하락이었고 다시금 내가 매도하자마자 바로 재상승해서 손실도 안 볼 수 있었는데 손절매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짓고 또 그대로 보유했다면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수익도 못 얻고 이럴 때가 참 정신적으로 힘들죠.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손절매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죠.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후에 내가 너무 손절매로 인해서 빨리 매도해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후회보다는 내 손절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지킴으로써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이 손절매가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그런 일시적 하락으로 손절매를 해서 손실 확정짓고 수익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내 손절매가 잘해서 더 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. 여기에는 수익을 못 얻는 후회와 손실을 얻지 않아도 되는 만족.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손실입니다. 왜냐하면 수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그 종목의 수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 자금을 지켜줬다는 것에 더 큰 만족을 할 수 있어야 손절매가 자유자재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것은 매우 너무 중요합니다.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손절매에 대한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수익인가 손실인가 이것을 먼저 갖고 있어야 손절매를 우리가
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자,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갖고 이제 손절매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매의 큰 기준 두 가지, 그리고 제가 많이 손절매 기준으로 삼는 이 조합 손절매 방법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매의 큰 기준 두 가지 중에 많은 분들이 다 활용을 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. 정률적인 손절 방법, 뭐 마이너스 2%, 마이너스 3%, 마이너스 5% 이렇게 사전에 하락폭을 정해놓고 매도하는 방법, 가장 일반적이죠. 그렇죠? 그리고 두 번째, 기준선 이탈 손절 방법, 뭐 특정 이평선 또는 이 캔들 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것을 이탈했을 시는 손절을 하겠다. 특정 이평선에는 뭐 5일 이평선, 20, 60, 90 이평선 이런 주요 이평선을 이탈했을 시, 뭐 예를 들어 이런 라인대에서 뭐 이렇게 파란색 21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나는 일단은 손절을 하겠다. 그렇죠? 그리고 21이평선이 아니라 뭐 이런 주요 이평선인 이 91이평선, 91이평선을 이탈했을 시에는 이 녹색의 91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나는 뭐 손절매를 하겠다. 이런 식의 특정 이평선을 통해서 중요한 이평선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그리고 캔들 라인, 뭐 전저점 이탈했을 시 또는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그 종고점을 다시 라인으로 그렸을 때 그것을 이탈했을 시 또는 추세대 라인을 이탈했을 시 이럴 때는 또 손절매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뭐 이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전저점을 이런 라인대를 잡아서 이런 쌍바닥 전저점을 만들었는데 이런 전저점을 이탈했을 시 우리가 전저점을 통한 손절매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죠. 그렇죠? 그리고 뭐 추세대라는 것도 추세대에 이탈했을 시 뭐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추세대를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추세대를 여기선 이탈해 버렸죠. 그렇죠? 이 추세대를 이랬을 때는 또 우리가 손절매도 해볼 수 있는 주요 기준 이평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손절매의 큰 기준은 정률적 방법, 그리고 기준선 이탈 방법, 특정 이평선, 뭐 캔들 라인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률적인 손절과 그리고 이 기준선 이탈 방법이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손절매를 하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각각의 손절매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요 조합 손절매 방법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손절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한 가지 기준에만 적용됐을 때 뭐 마이너스 2% 있을 때 무조건 손절한다. 아니면 뭐 21 이평선 이탈했을 때 손절한다. 각각의 기준에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탈한다면 손절매는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준도 보다 명확해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복합 손절매 방법이라는 것을 꼭 종목을 매수했을 때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손절매를 지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률적인 손절 방법, 기준선 이탈 손절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종목을 접근한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 뭐 이 종목을 제가 뭐 금요일 날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. 그렇죠? 뭐 20일 이평선에서 머리를 드는 첫 번째 양봉에서 매수를 했다. 그러면은 이 종목이 당연히 올라주면 좋겠죠. 하지만 매수를 했을 시 손절 라인을 정해놔야겠죠. 무엇으로? 조합 손절매 방법으로. 그래서 21이평선에서 매수를 했을 시 손절매는 어떻게 정할까? 복합 손절매 방법. 특정 이평선을 먼저 잡습니다. 이 파란색 21이평선을 저는 손절로 잡는다고 치겠습니다. 1차 손절매 라인.
21 이평선, 파란 21 이평선을 이탈한다. 그랬을 시 손절을 하겠다. 거기에 한 가지 더 조합이니까 또 들어가겠죠. 이 종목이 이날 1.79%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내가 본인이 매수를 했을 때 21 이평선에서 2% 정도 올라온 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은 정률적 방법인 마이너스 2%라는 이런 손절매와 21 이평선이라는 특정 이평선 기준선 이탈이라는 손절매를 두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매수 지점이 바로 여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그렇죠?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정률적 방법 한 가지나 특정 이평선 기준선을 이탈하는 방법 한 가지나 이것이 아니라 내 손절매 정률적인 마이너스 2% 그리고 21 이평선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위치에서 이 종목을 접근했을 시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손절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이죠. 이것은 단순히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조합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특정 중요한 이평선에서 상승하는 바로 첫 번째 상승 양봉에서 이 종목을 접근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처럼 뭐 이렇게 느닷없이 고가까지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에 접근해 있는 종목을 그러한 손절매 기준에 맞는 조합 손절매를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을 또 계속적으로 찾고 된다는 것이죠. 단순히 손절매뿐만 아니라 매수까지도 포인트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절매를 했을 때는 각각의 손절매를 해볼 수도 기준을 갖고 하나하나를 정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 조합 손절매, 이 복합 손절매를 통해서 이 정률적 손절과 기준선 이탈, 꼭 이평선이 아니라 전고점, 전저점, 뭐 캔들, 추세대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면 그것을 이탈했을 시 손절매는 보다 명확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단기 트레이더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이 손절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더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. 그랬을 때 큰 폭의 단기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손실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그렇죠? 강력하게. 방금도 살펴봤던 전고점 이탈, 뭐 21 이평선 이탈, 그것만 잘 적용해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대응을 그렇죠. 21 이평선 이탈, 21 이평선 이탈, 그렇죠. 대부분의 종목 뭐 21 이평선 이탈, 이 하나 뭐 전고점, 전저점 뭐 21 이평선 이탈 이러한 것들 단순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기술적인 부분과 신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손절을 통해서 특히 한 가지가 아닌 조합 손절매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이런 좋은 종목들, 뭐 나쁜 종목들은 아니잖아요. 중대형주, 뭐 좋은 종목들, 이러한 종목들에서 느닷없는 이런 하락으로 인한 그러한 손실을 분명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손절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